자, 엔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전 영상을 촬영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장중에 개파락으로 시작을 하면서 좀 초반에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다시 좀 말아 올리면서 결국에는 2.7% 정도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러한 하락이 여러분들이 좀 걱정을 하시는 게 아마 그걸 거예요. 자, 최근에 분위기가 정말 좋았잖아요. 자, 우리가 수요일 날 몇 퍼센트 올랐습니까? 네, 수요일 날 또 4.8%, 5% 정도의 상승. 그리고 추가적으로 어제 같은 경우도 5.5%. 자, 합이 10%가 넘는 상승이 연달아 나오다 보니까 이 구간이 바닥이 확실하다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지금 어느 정도 하고 계세요. 그런데 거기서 추가적인 상승이 좀 제한되고 오히려 하락이 나온다. 자, 추세가 또 꺾이는 거 아닌가? 추세에 대한 고민을 하실 수밖에 없는 자리입니다. 자, 그런데요. 일단 추세라고 하는 거는요. 이렇게 단발적인 하락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쉽게 꺾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구간이 바닥이 맞는지에 대한 확인 절차만 끝나게 되면요. 자, 그 뒤에 엄청난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큰 폭의 하락이 나오는 상황에서도 여러분들 포기하지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결국에 엔캠 1월 달부터 이러한 상승과 하락이 반복된 이유는 결국 지금 앞으로 나오게 될 상승을 위한 것이었고, 이게 왜 나올 수밖에 없는지 그 근거를 확실하게 들면서 설명해 드릴 거고요. 상승이 시작이 된다라고 했을 때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상승치에 대한 것들도 미리 어느 정도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부탁을 드리고, 우리 엔캠 정말 좀 힘든 시간을 같이 보냈죠. 예. 이러한 구간에서 자, 모두 다 수익 내고 나가자라는 의미로 자, 화이팅이라는 댓글 하나씩만 남겨주시면 정말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엔캠 같은 경우에는 바닥을 잡고 올라가는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해 드렸는데, 자, 그 이유 근거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결국에는 1월 달의 상승 이유와 지금 상승 이유는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중간에 나왔던 상승 이유도 결코 다르지 않아요. 자, 엔캠은 1월 달부터 결국에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올라간다 했지만, 이게 근본적인 이유가 아니라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요. 자, 엔캠이라는 종목이 가지고 있는 추가 상장 물량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 추가 상장 물량도 지금 많이 남아 있고, 결국에 이 추가 상장 물량을 비싸게 매도를 하기 위해서 세력들 추후에 상승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 추가 상장 물량에 어떻게 지금 만들어졌는지를 좀 생각을 해보면요. 자, 엔캠은 전에 회사죠. 예, 전에 글로벌 1위가 될 거라는 포부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전에 글로벌 1위가 되겠다는 거는요. 자, 독자적으로 절대 하지 못하고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있어야지만 자, 전에 1위 노려볼 수 있다. 왜? 자, 인플레이션 감축법 결국에는 중국의 회사들 배제를 하는 법안이기 때문에 글로벌 전액 1위부터 3위까지는 전부 다 중국 기업입니다. 예. 그리고 사실상 지금 이 법안이 없어서 중국 기업들과 가격 경쟁을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자, 엔캠은 버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필요한 상황인데, 결과적으로 내가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유지가 된다라고 했을 때, 자, 글로벌 1위가 되면서 수요가 나한테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증설을 하는 선택을 했는데, 이 증설을요, 자, 내 돈으로 한 게 아니라 빌려서 했어요. 사채를 발행을 하면서 결국에 해외 공장을 증설을 했다는 거죠. 자, 이때 들어간 자금이 자, 적어도 2천에서 3천억. 예, 수천억 원대의 자금입니다. 자, 이 자금을 발행했던 방법이 CB 발행했고요. 신진수거 부사채 발행했고 제 3자 매적 유상증자를 통해서 발행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1월이었죠. 엔캠의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된 거는 1월이었다. 자, 1월에 뭐가 있었습니까? 다른 2차 전지주들이 하락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결국에 자, 지금 대두되고 있는 트럼프 리스크. 트럼프가 대선에 출마하겠다라고 나선 게 바로 올해 1월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 트럼프가 말을 했던 공약을 좀 보게 되면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폐지시키겠다였습니다. 그래서
당선 확률이 높은 트럼프가 1월 달에 내가 대선에 나간다라고 얘기를 한 게 결국에는 2차 전지에게 트럼프 리스크라는 악재로 작용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상한 건 뭡니까? 엔캠은 사실상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최대 수혜주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주가 상승을 만들어 왔어요. 이거는 팩트죠. 그런데 우리가 좀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최대 수혜주라는 건 결국 뭐예요? 악재가 나왔을 때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주식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 엔캠은 말도 안 되는 상승을 악재가 나온 상황에서 만들어냈다라는 겁니다. 자, 그 이유는요. 자, 아까 제가 CB 발행을 했고 BW 발행을 했고 그다음에 제3자 배정 물량. 자, 이렇게 발행을 하면서 돈을 빌려줬다고 했습니다. 자, 이거는 결국에 내가 돈을 못 받는 상황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추후에 생긴다고 하더라도 주가만 올라가면요. 나는 이걸 통해서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한 흐름이 나온 게 바로 저는 1월이다. 확신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돈을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나는 이 엔캠 글로벌 1위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결국 11월에 트럼프가 당선이 됐을 때 내가 이거 인플레이션 간주법 정말로 폐지가 된다라고 하면요. 엔캠에게 빌려줬던 돈을 나는 못 받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트럼프 안 될 수도 있어요. 대통령 당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패 안 하고 얘네가 당선이 돼버리면 그때는 어떡할 겁니까? 그때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올릴 수 있을 때 올려서 내가 가지고 있는 CB, BW, 제3자 배적 엄청나게 많은 물량이기 때문에 이거 팔아서 팔 수 있는 상황 고점에서 만들어서 수익을 내고 11월 전에 엑시트를 하자. 이게 지금 돈을 빌려준 사람들의 입장이고 제가 말하는 세력이 지금 엑시트를 준비하고 있는 이러한 돈을 빌려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은 얘네가 얼마나 많은 물량을 가지고 있으며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돈을 얼마큼 빌려줬는지 이런 것들만 좀 알게 되면요. 지금 뒤에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근거 확실하게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러한 물량은요. 전환 가능 기간이 정해져 있고 결국에 전환할 수 있는 시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요 물량이 얼마나 있고 어떤 식으로 발행이 됐는지를 알게 된다라면요. 슬슬 올라가겠구나라는 것도 확실하게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상승의 타이밍도 잡아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다 분기 보고서에 나와 있어요. 보시게 되면은 여기 보시게 되면은 7번 엄청나게 많은 물량이 전환됐어요. 자, 본격적으로 전환된 시점을 좀 보니까 작년 11월부터더라. 작년 11월부터 엄청나게 많은 물량이 전환이 됐는데 그 이후에도 보게 되면은 3월 31일 기준으로 아직 전환되지 않은 물량도 이렇게 나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너무 많은 물량이기 때문에 제가 말로써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보여드렸던 분기 보고서 3월 31일 기준으로 봤을 때, 자, 이전에 이미 전환이 완료된 애들은요. BW 물량, 그 다음에 제3자 배정 물량이었어요. 자, BW 물량 114만 주. 그 다음에 제3자 배정 물량 212만 주입니다. 자, 요것만 합치더라도 326만 주라는 엄청난 물량이 되는데요. 자, 그런데 이 물량이 결국에 매도를 할 거였다면은 어디서 매도를 하는 게 가장 정답이었을까요? 최고점. 왜? 최고점이 4월 8일이었기 때문에 엔캠이라는 종목의 역사적 신고가가 4월 8일 39만 4,500원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은 사실상 얘네가 3월 30일 이전에 이미 전환도 끝내놨겠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매도를 할 수 있는 상황인데 매도를 할 수 있는 상황에서 거래량도 받쳐줬기 때문에 내가 이거 여기서 팔았겠죠. 근데 얘네들은 팔지 않았다. 왜? 결국에는 3월 31일 이후에 5월부터 7월에 나올 수 있는 물량 275만 주 12 물량, 전환사치 물량 이게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만 좀 이해가 되면요. 우리는 앞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가 있어요. 자, 이 물량도 많긴 한데요. 결과적으로 단일 물량 중에서 가장 큰 물량은 뭡니까? CB 물량이에요. 5월부터 7월 전환 가는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전환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11회차 물량을 좀 확인해 봤을 때 43만 주 5월에 나올 수가 있었죠. 자, 전환이 거의 다 끝났고요. 자, 12회차 물량 가장 큰 물량 161만 주 전환이 됐습니다. 97만 주만 일단 전환이 됐고 이제 마지막으로 7월에 나올 수 있는 물량 70만 주 중에 42만 주가 나와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7월이 돼서야 전환할 수 있는 물량이 이렇게나 많았고 아직까지도 92만 주의 물량을 전환을 하지 않고 있어요.
자, 그 이유는 뭡니까? 지금 이 물량 다 전환을 해서 매도를 한다고 하더라도요, 우리가 위에서 팔 수 있었던 것만큼의 수익을 가져갈 수가 없기 때문이다. 명확해지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볼게요. 앞에서 326만 주를 팔 수 있었던 구간은 최고점이었다. 자, 거래량 받쳐줬기 때문에 4월 내내 이 물량 정리만 했어도요, 내가 가져갈 수 있었던 수익은 1조 3천억이 넘습니다. 자, 넘는데 결과적으로 얘네가 팔았습니까? 팔지 않았다. 왜? 유동 주식의 3분의 1에 달하는 326만 주의 물량이 엔캠에게 쏟아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시장에 노출된다고 했을 때 주가가 엄청나게 빠질 거예요. 그리고 그 주가가 빠진 하락에서 다시 올리기는 거의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불가능하죠. 유동주식 3분의 1이 한 번에 쏟아졌는데 그걸 다시 누가 받아서 올려줍니까? 예. 어차피 내가 올리던다가 내가 올려서 팔면 되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내가 올려서 팔더라도요. 그 올리는 과정에서 돈이 엄청나게 들 겁니다. 매물대가 쌓여버리기 때문에. 예. 그래서 얘네들은 팔지 않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것들 우리가 이렇게 말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뭘 봐야 됩니까? 동향을 통해서 확실하게 매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을 해 봐야 된다는 거고. 자, 4월에 올라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죠? 예, 날짜 좀 확실하게 좀 보고 갈게요. 자, 4월에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내려온 구간도 마찬가지로 어디입니까? 4월 중입니다. 곧 저점을 찍었을 때가 마찬가지로 4월 내에 상승과 하락이 반복된 거기 때문에 자, 우리가 타이트하게 고점만 보는 게 아니라 이 구간 전체에서 얘네가 매도를 했는지 올라가면서 팔았을 수도 있고 내려오면서 팔았을 수도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팔려면은 거래량이 터졌던 4월 내에 팔았어야 됐기 때문에 이 4월에 나온 거래량을 한번 확인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엔캠 4월 1일부터 나온 물량 전부 다 확인할 수 있는 동향을 들어가서 자, 보시게 되면은 얼마입니까? 자, 기간에서 37만 주 매도 나왔네요. 나왔고 중요한 거는 연기금, 금융투자 사모펀드 전부 다 기간에 포함돼요. 근데 다 포함되지는 않는 거는 뭡니까? 기타 법인이 좀 포함되지가 않는데 요거 두 개 합쳐봤자 얼마입니까? 43만 주의 매도 물량이 나왔다라는 거를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거는요. 얘네가 가지고 있던 물량이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326만 주. 근데 그 중에 43만 주가 나왔다. 자, 이거를 우리가 엑시트라고 볼 수가 있냐는 거예요. 아니다. 엑시트라고 볼 수가 없다. 왜? 최고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가장 적정한 구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얘네들은 매도를 하지 않았다는 게 확실해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얘네가 바보 천치도 아니고 왜 매도를 하지 않았는지 생각해 보면은 뭐밖에 안 나옵니까? 자, 뒤에 12가 남아 있잖아. 이거는 5월에서 7월이 돼야지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비싸게 팔려고 하는 거지. 그리고 지금 상황은 뭡니까? 결국 12가 전환이 되고 있어요. 11회차 물량부터 13회차 물량까지 전부 다 전환이 되었고 지금 추가적으로 나온 것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큰 물량이죠. 자, 그러면은 자, 11회차 물량 43만 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 43만 주 봤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97만 주 나왔다고 했죠. 161만 주 중에 97만 주가 나왔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까지 326만 주 플러스 43만 주 플러스 97만 주. 자, 이 정도면은 결국에 물량 늘어났기 때문에 위에서 가져갈 수 있었던 수입보다 크게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하시고 지금 이게 나왔기 때문에 주가가 빠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계셨나요? 그러면 얘네가 이걸 팔아서 가져갈 수 있었던 수익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97만 주의 물량이 절한된 시점은 6월 19일입니다. 자, 6월 19일인데 걸림에도 생각해서 6월 17일 보시게 되면은 종가 27만 6천 원이라는 거를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계산기로서 두드려 보면은 다 나와요. 27만 6천 원 곱하기 44만 446만 주. 자, 이렇게 하게 되면요. 어떤 수익이 나옵니까? 죄송합니다. 잘못했네요. 자, 27만 6천 원 곱하기 446만 주. 아, 맞네요. 네,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위에서 가져갈 수 있었던 수익이 얼마였습니까? 위에서 가져갈 수 있던 수익은요. 얘네가 얼마를 가져갈 수 있었다? 1조 3천원을 가져갈 수가 있었는데 지금 주가가 빠진 상황에서 그나마 비싼 구간에서 매도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얘네가 가져갈 수 있었던 수익은요. 위에서 가져갈 수 있었던 수익보다 못 미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수량도 늘어났어. 326만 주로서 1조 3천억이었고 지금 466만 주를 팔아서 이거에 못 미치는 수익을 가져간다는 건데 이게 말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매도 물량 나왔다는 거 알 수 있어요. 97만 주 정도의 물량이 나왔다라는 것도 알 수 있지만 자, 올라가면서 매집한 물량도 적지 않을 거기 때문에 저는 600만 주라는 총합은 달라지지 않을 걸 생각합니다. 자, 이제 그러한 물량을 정리하기 위한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구간에서 알맞는 대응을 해야 되고 이 바닥이 잡히면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앞에서도 마찬가지로 주가를 계속해서 빼면서 올리고 했던 이유가 결국엔 뭡니까? 자, 엔캠의 세력들 지금 이 구간에서 나올 수 있는 상승 결국에는 개인들의 이탈을 만들어내고 난 다음에 가벼워진 몸으로 올라가는 흐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정말 잘 이용을 했어요. 예, 거짓말이 아니라 엔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1월 달부터 진행을 하면서요. 단 한 번의 손해도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은 손실을 보고 있는 중이지만 앞에서도 우리가 그런 구간 좀 생각을 해보면은 자, 내려가면서 타점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손실일 수가 있지만 상승 한 번으로 전환이 되더라. 자, 보시게 되면은 9월이 아니죠. 93,000원에 타점을 잡아서 올라왔습니다. 위에서 팔았어요. 왜? 2월이었는데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5월에서 7월까지 전환될 수 있는 10인 물량 이거를 봐야 돼. 이게 나와야지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5월, 7월까지 갈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런데 이때 2월, 4월 고점을 형성을 하고 주가를 빼야 돼요. 더 올리게 되면요. 수익 실현 물량이 엄청나게 나올 겁니다. 개인들의. 그러한 물량은 내가 다 받아줘야 된다는 건데 자, 그거는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털어줘야죠. 기존 수급 털어내고요. 결국에 시간까지 버는 이러한 행동이 나왔는데 그러한 구간마다 상승했을 때 매도하고 주가 빠졌을 때 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으니까 다시 매수하고를 반복을 했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렇기 때문에 가장 마지막에 39만 원에 알맞게 매도를 함으로써요. 엔캠에서 가져갈 수 있었던 수익, 우리가 처음부터 했을 때 가져갈 수 있었던 수익 생각을 해보면은 400%, 100% 이렇게 가져갈 수 있었어요. 자, 지금 주가가 빠지고 있지만 지금 이러한 모양이 앞에서 상승과 하락의 모양과 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뭡니까? 이게 마지막 상승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서야 본격적으로 시비가 다 전환이 되었고 이거를 팔 수 있는 엔캠의 세력들이 가장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 나왔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모양이 다른 겁니다. 신중해야죠, 세력들도. 마지막 상승 여기서 이제 수익이 결정이 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가르나폭을 만들고 있는 거다. 우리 뭐 해야 돼요? 여기서 따라가야 돼요. 정확한 타점을 잡을 수는 없습니다. 왜? 우리가 세력이 아니잖아요. 언제 올릴지 어디서 내릴지 이런 것들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세력이 결정하는 거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걸 알 수가 없다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앞에서 했던 거 뭡니까? 주가를 빠지는 상황에서도 추격 매수하는 거. 분할 나눠 놓고요. 비중을 나눠 놓고 내려가면서 분할 매수 진행을 하는 겁니다. 지금은 또 마찬가지로 큰 폭의 하락이 나왔지만 우리가 분할 매수로 따라가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손실이 누적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올라가게 되면요. 누구보다 더 큰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는 분들은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만약에 내가 지금 손실을 좀 보고 있는데 손실을 수익으로 바꾸고 싶다. 수익으로 전환을 빠르게 하고 싶다. 그리고 수익의 극대화까지 진행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앞에서 해왔던 이러한 대응, 지금도 마찬가지로 하고 있는 이러한 대응, 앞으로도 계속해서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자, 우리 같이 대응을 하면 됩니다. 자, 이런 것들 비용 발생하는 거 없고요. 여러분들 전부 다 무료로 진행을 해왔고 무료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담 가지지 마시고 우리 엔캠 지금 손실을 줄이는데 가장 적합한 구간인 지금 이 구간 확실하게 이용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내가 타점을 좀 받아가면서 편하게 대응을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제 핸드폰 번호를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010-4920-8706번. 자, 이쪽으로 엔캠이라고 문자를 남기시면은 여기 보이시는 분처럼 남기시면은 자, 밑에 보이시는 것처럼 타점 얼마에 왜 사야 되는지 전부 다 말씀을 드려요. 자, 올라가는 과정에서 상승만 하지는 않을 겁니다.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갈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뭡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엔캠 올라갈 겁니다. 그런데 결국엔 뭐다? 위에서는 세력들 엑시트를 할 거기 때문에 그 전에 우리가 매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영상을 통해서 엔캠 계속해서 소개를 해드렸고요. 저는 이때까지 계속해서 영상을 찍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대응도 우리가 어느 구간에서 매도를 함으로써 수익으로 마감을 해야 되는가 요거 생각해서 이때까지 계속해서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이 구간에서 함께 대응을 하면서 진행을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그런 것들 전부 다 디테일하게 잡아드리면서 진행을 할 거고 저는 자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수익까지 끌고 가실 자신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엔캠 남기셔서 확실한 대응 앞에서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이 엔캠이라는 종목에서 결국 이길 수 있었던 대응 같이 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중에 4%가 넘는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자, 지금 이러한 하락 우리 겁낼 필요 있어요? 없어요. 이러한 하락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바닥만 잡은 보다 우리가 이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러한 하락도 이용할 수 있는 관점을 기르고 이러한 구간에서 올라가는 흐름이 나왔을 때 그나마 리스크가 배제되어 있는 타점 잡아가면서요. 결국에 어디서 매도를 하는지 그런 것들 생각을 하면서 전체적인 흐름을 진행을 하는 현명한 투자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그리고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엔캠이라고 문자를 남기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내용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